151쪽. 비열을 잘 모르잖아요. 일단 정의를 똑바로 하셔야 되고, 비열의 정의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이게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1kg을 갖다 놓고 가열하다 보면은 1도씨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간 열량, 그걸 비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원래 단위 질량,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데, 물의 비열이 1이에요. 1 kcal per kg 도시야. 물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든다, 이런 뜻이에요. 물의 비열이 1이다, 이런 건. 그런 뜻이야. 근데 어떤 애가 비열이 0.5다. 어떤 애가 기름 이런 거 0.5 정도 되거든요. 기름 0.5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저게? 기름을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5kcal가 든다, 이런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모를 게 없고 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비열이 1이다, 0.1이다. 철이나 이런 거 한 0.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철 이런 애는 철 비열이 0.11인가요? 그냥 그대로 다른 게 없고 이 말 그대로예요. 이 말 그대로. 철의 비열이 0.11이죠. 단위가 있죠, 단위. 0.11 kcal per kg 도씨.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1kcal가 든다. 0.11kcal가 든다. 이런 뜻이에요. 콩기름은 0.47 정도 되네. 얼음은 0.5네요. 모래는 0.19야. 이 무슨 뜻이에요, 0.19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모래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19kcal의 열량이 든다. 이해해요? 네. 그런데 모래가 예를 들어서 2kg 있어. 2kg. 근데 걔를 나는 1도씨만 높일 거예요. 그러면은 열량이 얼마 되겠어요? 열량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1kg은 0.19가 되지. 근데 모래 양이 2배가 됐어요. 모래 양이 많으면은 온도가 팍팍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2배 더 줘야지 돼요.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리고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얼만큼의 열 에너지가 열량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열을 이렇게 이거를 다 측정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측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해본 거야. 실험을 해봤더니 철은 0.1만 들어가면 돼. 모래는 0.19만 들어가면 돼. 알루미늄은 0.21만 있으면 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열량은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1kg당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질량이 2배가 됐을 거면 2배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이제 0.38 kcal 되겠지. 맞아요? 네. 근데 온도 변화를 내가 2도씨를 하고 싶어. 2도씨. 그러면 1도씨보다 열량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내가 2도씨 올리고 싶어. 2도씨. 더 많이 주는 거지. 2배 많이 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속력 같은 거야. 속력 같은 거. 이게 속력 같은 게, 속력이라는 게 원래 뭐 10m/s다. 그럼 1초에 10m씩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10초 가면은 곱해주면은 100m 가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단위 질량이나 단위 온도당 얼마가 드느냐를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질량이나 아니면 온도 변화량 이걸 곱해주면은 열량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열량을. 그러니까 열량을 구하려면 비열에다가 질량이랑 온도 변화량을 곱해주면은 열량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기 때문에 비열이라고 하는 애가 1kg당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다, 요걸 알려주는 애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야. 비열. 그게 비열의 정의야. 정의. 정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비열을 내 맘대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렇게, 그게 정의예요. 그거는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얼마가 되냐, 몇 킬로칼로리가 되냐, 이게 비열의 단위가 맞는 거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의가 아니야. 이거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다른 게 있어요. 요거는 단위는 이거 쓰셔야 되고, 같은 질량의 두 물질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비열이 클수록 빨리 데워진다. 뭐 이런 게 어려운 건데, Q는 시멘트야. 시멘트 이렇게 적어보세요. Q는 시멘트. 근데 델타 T라고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열량을 구하려면 비열에다가 C가 비열이에요. M은 질량이고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델타 T는 양쪽을 CM으로 나눠. 그럼 CM분의 Q가 돼요. CM분의 Q. 이렇게 나눠보면은 봐봐요. 온도 변화, 이게 온도 변화거든요. 온도 변화는 열량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이거 커지는 거다, 그쵸? 비열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이거 커지면 작아져야 되잖아, 그치? 질량에는 반비례죠? 근데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면 온도가, 열량을 많이 줘야지 1도가 겨우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빨리 올라가겠어요? 비열이 크면은 빨리빨리 데워지겠어요? 아니에요. 비열이 크면은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천천히 올라가, 온도가. 예를 들어서 비열이 1kcal/kg 도씨인 물이 있어. 물. 근데 아까 모래가 0.2 정도 됐나 보네. 0.2 정도 되는 모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열이 0.2야 모래. 그럼 똑같이 1kg을
1kg 떠놓고 얘 1kcal 줘. 그러면 몇 도 올라가지, 몇 도? 1kg을 놔두고 내가 1kcal를 열량을 공급을 해줬어요. 몇 도 올라가지? 1도 올라, 1도. 근데 모래는 0.2만 있으면 1도가 올라가는 거야. 얘는 1kg을 떠놓고 1kcal의 열량을 줘요. 몇 도 올라가겠어요, 얘는? 5도 올라가, 5도. 그러니까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그쵸?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은 거고, 빨리 데워지는 게 아닌 거고. 이해 가요? 네.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됩니다. 근데 물질의 비열은 질량이랑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다 1kcal/kg 도시고,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가 아니고 질량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물질의 특성이에요. 질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kg당 필요한 열량이어서 질량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 1kg당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거는 비열은 질량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열량이 관계가 있는 거죠. 열량은 비열에다가 질량 곱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열량도 커지는 거고. 근데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1kg 떠나도 그렇고 100kg 떠나도 그래. 왜 그러냐면 물을 예를 들어서 100kg을 떴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게 1도씨 높이는데 100kcal가 들거든요. 100kcal가 들어요, 얘는. 이렇게 듭니다. 그럼 아까 전에 Q는 시멘트 요 식에서 C에 대해서 정리해. C는 M 델타 T분의 Q. 그러면 얘가 100이죠. M이 100이죠. 온도는 1도씨 높일 거죠. 근데 열량은 100kcal가 들죠. 그럼 비열은 어차피 얼마야? 1이에요, 1. 그러니까 100kg짜리도 비열은 1이야. 100kg이어도 1kg당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이에요. 질량이랑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Q는 시멘트 이 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C는 뭐지? C는 MT분의 Q죠? 맞죠? 이거 알죠? 그쵸? 그러면 얘가 10kcal 열을 줬어. 10kcal. 근데 질량은 원래 5kg이었어요. 근데 온도 변화량이 얼마지? 온도 변화가 얼마입니까, 이게? 28. 델타 T는 원래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이거든요. 온도 변화량 얼마죠? 25도죠, 그쵸? 25도씨 이렇게 쓰시고, 요 식에 맞춰 쓰시고.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 요거 2고요, 2. 그쵸? 요거에 4배를 해주면은 100이고 요거는 8 되잖아. 그쵸? 위아래. 그러면 0.08 kcal per kg 도씨. 분모에 들어가는 것들은 per 밑에다 쓰는 거예요. 네, 단위를 쓸 때 분모에 들어가는 단위를 저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이거? 있어요? 그러면은 3번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비열을 나타낸 것들인데,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다. 요게 뭔 소리냐면 같은 열량을 공급한 거야. 같은 열량을 공급한 겁니다.
온도 변화는 그러면은 봐. 온도 변화는 델타 T는 CM분의 Q예요. CM분의 Q. 이거를 외우기 힘들면 이거만 먼저 외우는 거예요. Q는 시멘트. 그 다음에 이거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델타 T는 CM분의 Q다. 그럼 요게 일정하다라는 소리고, 근데 질량도 어땠을까? 질량 같다라고 되죠. 여기 보면 질량과 처음 온도 같다. 그럼 이것도 일정한 거야. 그럼 온도 변화는 얘 비열이랑 무슨 관계겠죠? 반비례겠지. 반비례. 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많이 변한 애가 누굴까요? 비열이 가장 작은 철이죠. 철이 비열이 가장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A, B, C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5분 동안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온도 변화가 지금 얘는 온도 변화가 델타 T라고 일단 쓸게요. 온도 변화가 몇 도죠? 15도죠. 15도. 네. 요거는 35도. 35도. 요거는 35도. 35도죠. 봐봐요. 비열은 C는 M 델타 T분의 Q인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Q는 시멘트라고 쓴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비열이거든. 비열. 그럼 비열만 남기고 M 델타 T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내가 필요한 식이 나와. 근데 열량은 일정하고요. 열량은 일정해요. 일정. 그러면은 M 델타 T랑 무슨 관계죠? M 곱하기 델타 T 한 거랑 무슨 관계지? 반비례죠. 반비례. 그쵸? 그럼 요거는 그냥 1대 1대 2라고 할게. 그냥 그래도 돼. 비율이니까. 그럼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요거는 15고 M 델타 T가 15고, 물론 다 계산해가지고 비교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거든. 1 곱하기 35고요. 요건 2 곱하기 35니까 70이네. 70. 반비례 관계니까 누가 제일 크겠어요? 비열이? A가 제일 크죠. A, B, C의 순위네. 그쵸? 이게 어려우면은 그냥 다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봐봐. 이게 질량이 얘가 2배인데 온도 변화량은 똑같지. 그쵸? 그러면 이제 B가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원래 질량 적으면은 온도가 더 팍팍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질량이 작은데도 온도 변화량이 똑같아. 그러면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똑같은데 얘가 온도 변화가 작지?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비열이 큰 거거든요. 알겠어요? 네. 뭘 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잘 따져보시면 왜 질량이 작은 애가 왜 온도 변화가 똑같지? 아, 비열이 커서 그렇구나. 질량 똑같은데 얘 온도 변화가 조금이네. 아, 얘 비열이 커서 그렇구나. 비열이라는 게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나요.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알겠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5번에 500g의 물을 10분 동안 가열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비열의 정의 단위를 보시면 여기 k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500g을 kg으로 고쳐야 돼요. 0.5kg을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네. 그쵸? 그러면은 내가 비열을 알고 싶어. 그냥 일단 Q는 시멘트 쓰고,
그럼 C를 알아야 돼. C는 M 델타 T분의 Q. 그러면 요거 맞춰서 쓰는 거예요. Q는 Q 구하는 거구나. 미안, B열 구하는 건 줄 알았다. Q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C는 얼마죠? C는 1이죠. 1. 그러면 단위를 쓰는 게 좋긴 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근데 M을 곱해줘야 되는데 M은 얼마죠? 0.5kg. 자, 온도 변화 중요합니다. 온도 변화 얼마일까요? 10을 써야 돼. 30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변화량이기 때문에 10도씨.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 도씨 약분되고 킬로칼로리만 남고, 그러면은 5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렇게 열량을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간 열량을 구할 때. 그 다음에 6번에 자 100g씩 물과 식용유를 떠놓고요, 가열을 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물질들 가운데 물이 비율이 원래 제일 커요. 물이 제일 커요, 다른 애보다. 그건 아셔야 되고, 두 액체는 비율이 다르고요, 왜냐면 종류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식용유와 물에 가해진 열량 같은데 왜 같으냐면, 같은 이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같은 핫플레이트에서 동시에 가열했잖아요. 열 에너지 똑같이 가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식용유의 온도가 더 많이 변한다. 많이 변해. 왜냐면 물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식용유가 더 많이 변합니다. 두 액체를 같은 온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릅니다. 비율이 다르니까. 물이 더 크죠. 비율이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진다. 이게 틀려. 그러니까 비율의 의미를 잘 아시면 그냥 읽어도 틀린 거 아세요. 왜냐면 온도가 더 조금 올라가죠. 비율이 크면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지. 알겠어요? 네. 7번에 자, 질량이 같은 두 액체 물질 A와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한다. 이런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한다라는 뜻은 시간이 똑같으면 열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열량이 같다. 근데 열량이 같은데, 질량도 같고 열량도 같은데 누가 온도 많이 올라갔어요? B죠? 그 왜 그럴까요? B의 비율이 어때서? 작아서. 그 작아서 그런 거예요. 같은 열량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은 일단은 B였고, 기억보기 틀렸고요.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것은 B다. A가 열량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B열은 A가 B보다 크다. A가 큰 거죠. A가 커서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이해하세요? 맞췄어도 좀 같이 하면서 공부할게요. 자, 이게 질량을 같은 앤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끝에 온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요렇게. 얘는 20도씨가 올라간 거고, 얘는 30도씨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을 봐야 돼요. 이거 30, 40으로 하면 안 되고 몇 도가 올라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세기 불꽃으로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세기면 같은 4분 동안 가열하면 열량은 같은 거예요. 요게 뭐가 온도가 다르니까 열 에너지가 다른 줄 아는데, 열량은 같은 거고 온도가 다른 이유는 비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비열이 달라서.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 B는 A가 2고 A가
20 맞죠? 32죠. 그러니까 2대 3이지, 2대 3. 이해가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읽은 거지. 30대 40을 읽은 거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2대 3입니다. 2대 3. 2번 틀렸고. 근데 온도 변화랑 비열의 B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온도 변화가 2대 3이면 비열은 3대 2가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3대 2. 왜냐면 반비례 관계니까. 온도 변화랑 비열은 반비례 관계. 다른 조건 다 똑같잖아요. 질량과 열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맞는 소리고.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는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고요. 온도 변화가 큰 거는 비열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응? 기울기가 큰 거, 지금 기울기가 온도 변화잖아.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열이 작아야지 온도 변화가 큰 거지. A와 B는 그럼 비열이 다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비열은 특징이기 때문에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일 수 있는데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에다 이것도 맞는 거고. 됐을까요? 다음에 그림은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접촉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열 평형에 도달하는 건데 이게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A는 몇 도가 내려갔냐면 마이너스 50도씩 하여튼 50도씩 변화가 된 거고 얘는 얼마가 올라간 거죠? 20도. 20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이 달라. 근데 열 에너지는 A가 잃은 열 에너지만큼 B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이 같아요. 근데 열량이 같은데 얘는 50도 떨어졌고 얘는 20도 올라갔다라는 말은 누가 비열이 큰 걸까요? 온도 변화가 적은 애가 비열이 큰 거거든요. B가 아니지. 아, 그쵸, 미안. B가 비열이 큰 거죠, 그쵸? 근데 A가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B가 큰 거고, 그 다음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30도인 거는 맞고, 0에서 2분 동안 A에서 B로 이동했다. A가 온도가 높잖아요. 열 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거 맞고,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A는 50도씨만큼이고 B는 20도씨만큼이니까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거, 이거는 아셔야 돼. A가 잃은 것만큼 B가 얻는 거다. 어디 에너지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A가 잃은 것만큼 B가 얻는 겁니다. 외부와의 열 에너지 출입은 없습니다. 자, 비열에 의한 현상. 물이 비열이 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은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적어. 그 찜질팩 안에 물을 넣으면 이게 금방 식으면은 찜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어야지 좋은 거야. 왜냐면 얘가 비열이 커서 비열이 크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적다. 온도 변화가 적어야지 찜질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내륙 지역은 물이 많아요? 해안 지역이 물이 많아요? 해안 지역. 해안 지역에 물이 많죠. 물이 많으면 일교차가 커요? 적어요? 커요. 적지. 물이 많으면은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면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일교차가 어떨까요? 커요. 이게 큰 거예요, 큰 거. 크다. 그래서 원래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추운 거예요. 물이 적어가지고 온도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막이나 이런 데. 근데 바닷가는 좀 덜한 거예요. 왜냐면 물이 많으면 온도가 적게 변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뚝배기에 담는다. 이게 뚝배기가 원래는 이건 조금 좋은 문제는 아닌데 뚝배기가 하여튼 비열이 큰 거야, 비열이.
원래는 연용량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비열이 크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적다. 그래서 밥을 따뜻하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냉각수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적은 거예요, 물이.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의 해풍, 유풍은 비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닷가면 낮에는 비열이 큰 물이 온도가 적게 올라가서 온도가 낮고요. 낮에는 여기가 고온이야. 육지가 고온이야, 고온. 온도가 팍팍 올라가서. 그러면 고온에 있는 공기는 상승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좀 하강한, 여기보다는 고기압이거든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 해풍. 낮에 해풍.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해풍. 근데 밤이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는데, 물은 조금 낮아지고, 육지는 많이 낮아져요. 온도 변화가 크니까. 그럼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는 고온인데, 고온은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저기압이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붑니다. 이렇게 밤에는 유풍, 밤에는 유풍이 부는 거예요. 이거는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런, 여기 그림이 있었구나. 낮에 비열이 작은 육지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승 기류가 생겨서 저기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보다는 비열이 커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여기보다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하강 기류가 생겨서 고기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바람을 보는 겁니다. 위에 바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요 바람 기준으로 해서 해풍. 자,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전도에 의해 바다와 육지에 전달된다.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복사예요, 복사. 태양 빛이 복사 에너지로 물을 데워주는 거고, 바닷물의 온도가 육지보다 빨리 올라간다. 이거 맞는데 왜 그러냐면 비열이 육지가 작아서 그래. 작아서 빨리 올라간다. 대류에 의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대류긴 해, 이게. 왜냐면 요렇게 이렇게 찬 공기 올라가고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면서 대류가 생기는 거야, 이게. 대류긴 대류야, 이게. A와 B, 바다와 육지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틀렸구나, 미안.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대류에 의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맞는데? 이게 틀렸구나. 미안. 2번 틀렸군요. 온도가, 육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바닷물의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틀렸지. 미안. 이 틀렸어요. 바닷물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지가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 맞고, 밤에는 바람의 방향이 유풍이 붑니다. 유풍. 밤에는. 지금은 해풍이고요. 지금 해풍이고 밤에는 유풍이 불어요. 틀렸고요. 됐죠? 열팽창도 마저 하고 좀 쉴게요. 열팽창 마저 하겠습니다. 열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질을 가열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게 열팽창이고, 열에 의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고요. 가열에도 입자의 수와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같은 물질이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다. 틀렸는데, 기체가 열팽창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 고체입니다. 고체는 열팽창 조금만 합니다. 고체의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거 맞는 설명. 그 다음에 13번에 자, 요 틈이 있는데 왜 틈을 왜 놔두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다리가 있어요. 이게
다리 뭐 상판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미리 조금 벌려 놓는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여름이 되면은 얘가 늘어나서 다리가 쉴 수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은 얘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딱 붙여 놓으면은 이 둘 다 늘어나거든요. 여름에 온도 높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조금 떼놔야지 얘가 늘어나도 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음새 틈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작아요. 틈이 작아. 틈이 작다. 자, 열팽창에 의해 다리가 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막고. 이와 같은 원리로 가스관을 설치할 때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든다. 이것도 맞는데 가스관이 이렇게 뭐 아파트 뒤에 보잖아요. 가스관이 이렇게 그냥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여름에 쉴까봐 미리 조금 구부려 놓는 거예요. 너무 직선으로 해놓으면 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로도 이렇게 합니다. 철로도 약간 띄워 놓습니다. 여름에 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요건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건데 가열하였는데 쉬는 쪽, 요쪽이 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쪽이에요. 근데 얘네가 비열이 같은 거는 아니고, 왜냐면 얘네들은 다른 금속일 테니까. 그 다음에 A가 많이 팽창하는 게 아니라 B가 많이 팽창하는 거고, 왜냐면 B가 더 길어졌습니다. 자, B가 더 길어졌어요. B가 더 많이 팽창하는 거고. 근데 냉각할 때는 많이 늘어나는 애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냉각을 시키면 B가 많이 늘어났지 지금. 그러니까 B가 많이 더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냉각하면 B 쪽으로 휩니다. 그래서 냉각하면 B 쪽으로 휩니다. B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전원이 차단되는 제품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고,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여기 있는 막대가 팽창해가지고 얘가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열팽창이 간 현상이고, 가열 시간이 길면 바늘이 많이 돌아갈 것이고, 금속의 종류가 다르면 금속 막대가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맞고요. 금속 막대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맞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팽창하는 정도는 알루미늄이 더 큰 겁니다. 5번. 고체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여름에 전기줄이 늘어져요. 늘어납니다. 여름에 온도가 높아서 철로가 쉴 수 있습니다. 폭염에. 그 다음에 쇠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차갑다. 이거는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팽창이랑 관계없고 열 전도랑 관계 있습니다. 열 전도. 차갑게 느껴지는 건데, 차갑다라기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건데 열 전도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쇠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고, 온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체온을 재는다. 아, 어렵네. 이건 고체의 열팽창 물어봤잖아요. 아, 이거는 액체의 열팽창이야. 액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열팽창. 액체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에펠탑의 높이가 여름철에 더 높습니다. 실제로. 에펠탑이 그게 늘어나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높이가 높아진다. 3번, 4번. 자,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 실험이네. 나중 높이가 좀 차이가 났네. 그쵸? 물도 팽창했을 텐데 에탄올이 더 많이 팽창해서 그렇고요. 오차는 거. 액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한다 맞고, 에탄올과 물 모두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 맞고, 물의 부피 변화가 에탄올의 부피 변화보다 크다. 아니지, 에탄올이 높잖아 지금. 에탄올이 높아요. 에탄올과 물 모두 유리관에 따라 올라간다 맞고, 액체의 열팽창 정도는 에탄올이 물보다 크다 맞고요. 18번에
이것도 액체 열팽창이고요. 옳지 않은 거. 열은 새 액체에서 뜨거운 물로 이동한다. 아, 1번 틀렸네. 일단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얘네가 처음보다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지. 그럼 팽창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뜨거운 물에서 새 액체로 들어가는 게 맞죠. 충분한 시간이 되면 온도 변화는 모두 똑같은데 높이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열팽창 정도는. 자, 19번에 음료수를 왜 여기 조금 다 안 채워주느냐 이건데, 꽉 채워주면은 열팽창 때문에 음료수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덜 채워놓으면은 요게 좀 이렇게 높아지더라도 요 기압이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라고 이 음료수가 터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료수가 팽창하여 페트병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덜 채워 놓는다. 액체가 열팽창해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알겠어요? 자, 여기 조금 섰다가 서술형 실력 판단 할게. 여기 하고 앞에 밀도 할게요. 밀도 다음 주에 수행이라고 하니까.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서 할게요. 자, 같은 질량의 물질 A와 G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할 때 온도 변화를 비교하고 까닭을 서술하시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더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비교하라고 돼 있으니까 비열이 제일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제일 크겠죠, 그쵸?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큽니다. 이유는 이제 비열이 근데 이게 좀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질량과 열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질량이 200g의 물질을 10분 동안 가열하여 온도가 20도씨 증가했을 때 가해준 열량은 얼마냐? Q는 시멘트. B 물질은 요거잖아, 그쵸? 네, 단위를 좀 쓰시는 게 좋은데 0.4 kcal per kg 도시고, 근데 여기 킬로그램 써 있는데 여기 그램 써 있잖아요. 이걸 눈치채셔야 되고 0.2 kg으로 고치셔야 되고, 온도 변화는 20도씨니까 20도씨 증가했다라고 썼으니까 20도씨 쓰시면 되고, 만약에 뭐 10도씨에서 30도씨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30 쓰는 게 아니라 20도씨 쓰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은 1.6인데 단위를 안 쓰셨는데 쓰는 게 좋습니다. 1.6 kcal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1.6 kcal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도시가 낮 동안에 태양으로부터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일교차가 큰 도시는 내륙도시입니다. 내륙도시고, 이 물의 비열이 큰데 물은 비열이 커서 해안 도시의 일교차가 적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내륙 도시는 물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비열이 큰 해안 도시가 일교차가 더 적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금속고리보다 약간 커서 금속고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금속구가 있다. 그러니까 금속구가 큰 거예요. 나는 얘를 통과하고 싶어. 그러면은 금속고리를 가열해서 열팽창을 하는 거지. 금속고리야. 금속고리를
가열한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팽창해가지고. 그럼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고리가 팽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 구를 뭐 차갑게 하는 거지. 냉각시킨다. 냉각시킨다. 그러면은 걔는 열 팽창은 아닌데 수축을 하는 거죠. 구가 수축하거나 고리가 팽창하거나. 그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불이 나요. 80도씨가 되어야 올려. 60도씨가 되면 경보가 울려야 하지. 잠깐만 읽어볼게. 그런데 80도씨가 되어야 울린대. 그러니까 얘가 60도씨만 되면도 울려야 되는데 80도씨가 돼야지 울린대요. 그래서 팽창하는 정도가 지금 철하고 구리를 연결해 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구리가 더 많이 팽창한다라는 건데, 구리 대신에 요거를 알루미늄으로 바꾸면 알루미늄이 더 많이 팽창하겠지, 그쵸? 온도가 좀 올라가도. 그래서 여기 닿아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액체 열팽창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원래 가열하면은, 잘 봐, 가열하면은 액체가 팽창해야 하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런 소리야, 지금.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건데. 다 모르겠어요? 2번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주관식으로, 객관식이니까 조금 쉬운데, 주관식으로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 용기도 있죠, 이 용기도 열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늘어난 거예요, 용기가. 근데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크니까 올라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 플라스크 있죠,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가열하다 보면 액체 열팽창을 더 많이 하니까 나중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거고요. 2번 답 맞고요. 단원 확인 문제를, 단원 평가 문제 지금 좀 해볼게요. 1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틀린 거만 같이 할게요. 몇 번 틀렸죠? 4번이요. 열의 이동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냄비, 손잡이 이런 거는 고체잖아요, 고체. 그래서 이거는 전도이고, 잘 안 되는 물질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손이 안 뜨거우니까. 햇볕 아래가 그늘진 곳보다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입니다, 복사.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 어떤 물질이 없는데도 열이 직접 이동해 와요. 이런 거는 복사고, 철봉 만지면 차갑다. 철이 고체잖아, 고체. 그래서 전도로 열이 전달되는 거고, 전기 다리미 바닥도 고체죠. 고체에서 열 전달은 전도입니다, 전도. 숟가락도 고체죠, 고체.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햇볕 아래에서 따뜻하다. 이런 건 복사다, 복사. 그 다음에 틀린 거 뭐죠? 6번. 6번에 이렇게 보온을 하려면 열의 전달을 막아줘야 되고, 열의 전달을 막을 때 진공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진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전도와 대류가 안 일어나요. 전도, 대류가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도금된 유리 벽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복사선을 반사를 해요. 복사열을 반사를 합니다. 은으로 도금시키면 복사가 잘 안 일어나요. 자, 그런 것들 아시면 되겠고, 단열의 활용의 예고, 열을 차단하는 거,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 은도금된 벽면은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 맞아요.
진공으로 된 부분에 공기를 넣으면 단열이 더 잘 된다. 공기 넣으면 안 돼요. 공기가 단열이 잘 되는 물질인데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 2등이 공기층. 그래서 보통은 그냥 공기층을 두죠. 왜냐면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굳이 진공으로 만들었는데 공기를 또 넣으면 안 되지. 왜냐면 걔는 이제 대류도 일어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잠깐 요것도 읽을게요. 유리로 만드는 이유는, 유리는 이런 금속보다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유리는 금속보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진공으로 된 부분은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는다. 맞는 설명. 여기는 다 맞은 거죠. 이거 어려운데 잘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설명 잘 들어서 그런 거고요. 네, 여기 다 맞은 거죠? 14번. 14번 틀렸어요. 14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식을 써서 푸셔야 돼요. Q는 시멘트. 근데 델타 T가 온도 변화입니다. CM분의 Q. 요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질량비가 1대2. 그러면 얘를 질량이 M이잖아요. 그럼 1대2. 비열비는 3대1. 비열은 3대1. 근데 같은 양의 열이죠. 열이 같은 Q가 같다니까 그냥 1 쓰면 됩니다. 요 식에 맞춰서 써주시는 거예요. 뭐 요게 요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3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 2대 3이겠죠. 온도 변화비는 2대 3이다. 이해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좀 같이 하고 좀 쉬었다가 밀도 부분 할게요. 서술형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금속 의자나 나무 의자나 사실은 온도는 같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는 온도가 같습니다. 온도가 같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왜 오랫동안 놔두거든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낌은 더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금속이 나무보다 열 전도가 잘 일어납니다. 전도가 잘 일어나서 열을 더 빨리 빼앗기기 때문이다. 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필름을 제거하면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서 대류가 일어나서 섞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와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온도가 물이 뭐 고르게 섞이는 거니까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자, 금속 냄비의 찌개보다 잘 식지 않는다. 왜냐하면 뚝배기에 원래는 사실은 연용량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비열도 좀 클 수 있지. 금속보다 비열이 클 수 있으니까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이다. 시험이 없어요? 아니면 뭐 차푸심이 없어요? 아니요, 방금 망가졌어요? 막혀서. 됐어요? 네. 다음에 자 찜질팩을 사용할 때 가장 적절한 물질은 물인데 물을 쓰면 되고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이라고 써야 되나? 하여튼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이다. 작기가 맞는 것 같아. 뭐 수치니까. 그 다음에 질량이 2kg인 식용유의 온도를 15도씨만큼 높이기 위해 가해야 할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냐? Q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C가 0.4고요. 단위도 쓰시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씩. 근데 2kg이고 온도를 15도씩 올릴 거래. 네. 그러면 0.8 곱하기 15 하면 돼. 0.8 곱하기 15 그러면은 12 킬로칼로리. 되시지요? 그 다음에 24, 25는 좀 풀어본 다음에 할게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 A와 B 중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뭐 같아요? A. A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휘어져서 이게 닿아야지 회로가 연결돼서 얘가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많이 늘어나고 B는 조금 늘어나야지 이렇게 닿습니다. 그렇죠? A가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어야 하고 바이메탈의 특성을 이용하여 서술하라고 됐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냉각될 때는 또 다른데 아무튼 지금 가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는 성질이 성질을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열팽창 정도가 뭐 다른 A, B, C가 있는데 이게 가열했는지 냉각했는지도 중요해요. 가열할 때는 누가 더 열팽창 정도가 더 큰 거죠? A. A가 큰 겁니다. 가열할 때입니다 지금. 이 중에 누가 큰 거죠? A. 얘가 큰 거죠. 얘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A, B, C 순이네, 그쵸? 네. 이것도 비슷한데 가열할 때 열팽창 정도가 적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이다. 그거 쓰시면 돼요. 가열할 때 열팽창 정도가 적은 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썼어요? 네. 네, 됐습니다.